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3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볼리저 밴드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가 밴드의 하단부를 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곧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RSI 20 영역인 패닉셀링 구간에 아직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다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바로 사그러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더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역시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 XRP는 기술적인 위치와 함께 늘 말씀드리고 있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이슈로 더욱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와 기술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단순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만 생각하시기보다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저가 매수 또는 중장기적인 면에서 물량 모아가기와 같은 여러분만의 좋은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용함은 미국의 1분기 국내 총 생산이 시장 예상치 2.5%를 하회해서 1.6% 성장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하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겠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RBIT가 71일간의 자금 유입 이후에 자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매수가 저조한 다른 하나 이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안정적인 탐욕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넘쳐나지만 현재 트렌드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25% 정도 된다는 주장과 강세장에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판단의 몫은 스스로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중요함이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정으로 인한 약세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성장 흐름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여전한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홍콩뿐만이 아니라 호주 증권거래소 역시 연내 호주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미 바네크 호주 지사와 그리고 베타셔스 홀딩스 등 ETF 발행사들이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최근 호주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미국에서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성공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프랭클린 이더리움 ETF 출시를 위해서 해당 티커 코드를 미국의 증권 예탁 기관 웹사이트에 등록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의 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의 약세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은 상승세를 맞이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프랭클린 템플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승인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기대감은 빠르게 사그라들면서 이더리움 역시 지금은 비트코인과 커플링되어서 약세 트렌드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은 현재 SEC로부터 증권 해석 이슈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갑작스러운 SEC의 이더리움 증권 타령이냐? 즉 SEC의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프레임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SEC의 재무국장 힘먼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님에 대한 표명이나 게리 겐즐러 역시 SEC 의장직을 맡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이더리움은 증권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고 또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엮을 수 있는 현재 시점을 적절히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컨센서스의 SEC 고소뿐만이 아니라 리플 때와는 다르게 굵직한 업계들이 이더리움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은 리플처럼 결코 외로운 싸움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크게는 이더리움이 SEC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암호화폐 업계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 SEC는 요약 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리플은 전문가 증인이라고 주장한 자료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해서 SEC가 답변을 제기해야 하는 타임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결정에 이르렀고 합의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양 당사자에 의한 합의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구제책에 대한 최종 판결과 그리고 항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판결이 있으면 항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SEC 입장에서는 벌금 액수와 그리고 프로그램의 거래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EC의 리플에 대한 프로그램의 거래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이더리움이나 코인베이스 등에 대한 SEC의 행보를 보면 그 행보에 일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SEC 본인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SEC의 리플에 대한 프로그래밍 거래의 항소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